네, 여보세요. 사장님? 저 톡톤 오피스텔 507호입니다. 네, 톡톤 오피스텔 507호. 그래요.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요. 아이고, 왜요? 안 켜져요? 네, 어제부터 온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사님 불렀는데 보일러 안에 모터가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요? 얼마 나온대요? 기사님 말로는 교체하면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15만 원이나요? 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건 세입자가 처리하지 않나? 네? 뭔 소리세요? 보일러 고장은 집주인이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애매하긴 한데. 애매할 게 있나요? 제가 부순 것도 아니고 오래 써서 고장난 건데.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럼 제가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드릴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아니 집주인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워낙 바쁘신 분이라 굳이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집주인이 오피스텔이 되게 많거든. 건물도 있고 그걸 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우리 부동산이 월세도 받고 관리해주는 그런 거라 나랑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인분도 알고 계셔야죠. 네, 뭐 제가 전달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도 비용은 말씀드려야. 집주인이 우리 부동산의 관리를 맡겠다니까. 내가 잘 전달할 테니까 걱정 말래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사님은 언제 오신대요? 오늘 오후쯤이요. 그럼 교체하시고 영수증 받아두세요. 그리고 507호는 내일이 월세 내는 날이죠? 네. 그럼 이렇게 하죠. 월세에서 15만 원 빼고 보내세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제가 집주인분께 다 설명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월세가 65만 원이니까 15만 원 빼고 50만 원만 보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돼요. 영수증은 꼭 챙겨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처럼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틀 뒤. 누구지?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톡톤 오피스텔 507호분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멀리 있어서 얼굴도 못 봤었는데 저 임대인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들어서요. 보니까 수리를 하셨던데 그냥 교체해 드리려고요. 그게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면 계속 고장나거든요. 근데 이미 수리해서 월세에서 돈 제외하고 보냈는데? 네,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근데 좀 이상해서요. 뭐가요? 수리비가 너무 적게 나왔더라고요. 아무리 수리라고 해도 보일러 수리가 이렇게 적게 나올 리가 없는데 5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네? 5만 원이요? 네, 요즘 보일러 부품 하나 갈아도 그것보다 나오는데 혹시 영수증 있으시면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5만 원 아니에요. 15만 원 나왔는데? 15만 원이요? 네, 그래서 월세에서 빼고 보냈는데요. 네? 월세에서 뭘 빼고 보냈다고요? 보일러 수리비요. 얼마 보내셨어요? 50만 원이요. 아니 왜 15만 원을 뺐는데 50만 원을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월세가 65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15만 원 빼고 50만 원 보낸 건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월세가 얼마라고요? 65만 원이요. 월세가 65만 원이라고요? 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전 그냥 계약에서 쓰여있는 대로 보냈는데 그리고 관리도 부동산이 하는 거라서 부동산에 월세 내고 있었어요. 네, 관리를 부동산에 맡긴 건 맞아요. 다달이 돈 주면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월세를 65만 원이나 받진 않았어요. 그 집 월세 55만 원이에요. 네? 보증금 2천에 월세 55만 원. 계약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무슨... 아니 제 계약서에는 65만 원이라고 쓰여있는데 그 계약서 누구랑 쓰셨어요? 부동산이요. 혹시 계약서 사진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황당하네. 네, 방금 이 번호로 문자 보냈어요. 진짜 이 계약서로 계약하신 거 맞아요? 네, 아닌가요? 미치겠네. 그럼 지금까지 월세 계속 65만 원 내셨어요? 네. 언제부터요? 입주한 날부터요. 이제 2년 넘었어요. 왜 그러세요? 부동산이 저한테는 매달 55만 원씩 보냈거든요. 네? 전 당연히 월세가 55만 원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럼 남은 10만 원은요? 지금 저도 처음 알았어요. 부동산에 연락해봐야겠네요. 우와, 아니 그럼 부동산이 지금까지 떼먹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다가 보일러 수리비 때문에 들킨 거고? 그런 것 같네요. 원래라면 55만 원에서 15만 원 빼고 40만 원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뭘 잘못 계산한 건지 5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우와, 근데 지금 보니까 수리비가 15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 계약서 원본 가지고 계시죠? 네, 방금 보낸 것도 원본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세입자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고 보상도 싹 다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서 보관하시고 영수증도 전부 보관하세요.
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여보세요? 그래요. 톡톤 오피스텔 507호. 네. 아니, 방금 집주인분이랑 통화하셨다고 들어서요. 네, 했는데요?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오해요? 네네, 직원이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무슨 실수요? 월세 금액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2년 넘게요. 아이고, 그게 참 저희도 이제 알았다니까요. 직원이 계약서 작성하면서 숫자를 잘못 적었나 봐요. 65가 아니라 55인데 그걸 65로 적은 거죠. 근데 사장님은 저한테 65만 원 받고 집주인한테 55만 원 보내고 계셨잖아요. 아니, 그거야 원금 들어오면 정리해서 보내는 거고, 솔직히 세입자님도 계약서 보고 사인하셨잖아요? 네? 아니, 제 말은 계약이라는 게 원래 서로 확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세입자님도 계약서에 65만 원 적힌 거 보고 사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죠. 와,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탓이 아니라 서로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요즘 젊은 분들이 계약서 잘 안 읽고 그냥 사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전부 부동산 탓이다 이러면 저희도 난감하죠. 사장님, 집주인분 계약서엔 55만 원, 제 계약서엔 65만 원, 그 두 개가 다른데 그게 제가 계약서를 안 읽어서 생긴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직원이 집주인 계약서랑 세입자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건 아직 확인 중이고요.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차익이 생겼는데 사장님은 몰랐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집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일일이 다 확인 못합니다. 언제는 사장님이 다 관리하니까 집주인한테 연락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큰 흐름을 보는 거지 세세한 숫자 하나하나를 다. 큰 흐름으로 제 돈 240만 원이 사라졌네요. 말이 좀 심하시네. 심한 건 사장님이죠. 계약서 2개 만들어 놓고 돈 빼먹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빼먹었다니요. 그런 표현은 조심하세요. 저희도 다 기록 남아있고 세입자님이 보내신 돈도 정상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정상적으로요? 네, 일단 들어온 돈에서 집주인분께 보내드렸고 착오가 있던 차액은 이번에 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보상해주면 범죄가 없어져요? 범죄라뇨? 아이고, 세입자님이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이건 그런 식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에요. 민사적으로 청산하면 되는 일이지 무슨 범죄니 고소니 그렇게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요.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뭐부터 해당할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사람 참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요? 제가 뭘요? 그래서 뭐 날 고소하겠다는 겁니까? 네, 안 돼요? 잠시만요. 아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제가 지금 좋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좋게요? 방금 저보고 계약서 잘 봤어야 했다면서요.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세입자분 탓을 한 건 아니고요. 녹음 중인데요. 뭐요? 처음부터 녹음 중이라고요. 직원 실수라는 말, 계약서 확인 안 한 제 책임이라는 말, 정산하면 끝난다는 말까지 다 녹음됐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들어하는데요? 제가 말이 좀 급하게 나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까진 제 탓이라면서요. 아니, 제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 직원 관리를 못한 거고 제가 확인을 못한 거고 세입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차액 바로 돌려드릴게요. 240만 원이죠? 아니, 거기에 위로금까지 드릴게요. 좋게 끝내자고요. 네? 싫은데요. 왜요? 돈 돌려드린다잖아요. 훔친 돈 돌려주는 게 선처 사유예요? 아이고, 훔쳤다니요. 그런 말씀은 좀... 맞잖아요. 제 돈 받아서 집주인한테 안 보내고 중간에서 쇼킹한 거잖아요. 세입자님, 제발요. 저 진짜 이거 고소 들어가면 부동산 문 닫아야 해요. 닫으세요. 네? 문 닫으시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2년 동안 제 돈 받아먹을 땐 안 미안했어요? 그리고 보일러 때문에 안 들켰으면 계속 해먹었을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전화로 무릎 꿇는 척 하지 마시고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잠깐만요, 세입자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니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잠깐! 그 이후로 부동산은 고소당했고 조사 과정에서 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처럼 이중 계약서로 당한 세입자가 여러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 실수라 우기던 사장도 증거가 나오니까 변명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부동산은 폐업, 사장은 징역까지 받았습니다. 진짜 웃긴 건 수년 동안 해먹은 게 보일러 수리비 15만 원 때문에 들켰다는 거예요. 그날 보일러만 고장나지 않았어도 저는 아직도 월세를 더 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